안녕하세요. 매매기술 해물요리사 진행의 아나운서 정승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습관을 만들기 위해 반복해서 행동하신 경험 있으신가요? 저는 아침마다 영양제를 챙겨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반복된 행동은 결국 습관이 되고 이 습관이 저를 조금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죠. 건강한 투자 습관은 나에게 큰 손실을 막아주고 또 생각지 못한 수익을 가져다 주기도 하는데요. 오늘도 저희와 생방송 50분 동안 함께 하시면서 건강한 투자 습관 세우시고 또 돈 되는 해외 선물 투자 전략도 많이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픈 채팅방에 매매기술 해물요리사 이렇게 검색을 하시거나요. 핸드폰 드시고 아래 QR코드만 비춰주셔도 저희 노란톡으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저희 방에서는요, 미국 시장이 개장한 후에 대응 방안, 그리고 박 셰프의 주식 종목 상담까지 정말 다양하고 재밌는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으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들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매매기술 해물요리사 오늘도 신나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신나게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함께할 출연진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대한민국 최고의 해외 선물 전문가죠. 박 셰프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셰프님 요즘 좀 피곤하다고 하셨는데 예. 어떻게 영양제 좀 챙겨 드시고 계세요? 사실 매일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좀 피곤하신가 봐요. 당연하죠. 나이 먹어봐요. 네, 아직 잘 모르겠네요. 네, 근데 셰프님은 또 어떤 습관 같은 거 있으세요? 평소에 행동하실 때? 습관이요? 네, 뭐 불안하면 글쎄요, 손가락을 이렇게 하신다거나.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 자기 습관은 자기가 잘 모르잖아요. 그러시구나. 예. 주변에서 들으신 건 없고요. 예, 별로 없어요. 네, 제가 한번 그럼 다음에 꼭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주세요. 네, 그럼 투자를 할 때 또 중요한 습관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습관을 가지는 게 조금 더 건강하게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투자는 어떻게 보면 그 투자에 적합한 성격이 있어요. 네. 예. 우유부단한 사람은 아무래도 투자에 적합하지 않은 성격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오히려 그 조금 단무지, 단순 무식하게 네. 그냥 뭐 맞다 아니다 이렇게 딱 부러지는 성격이 네. 오히려 투자에 잘 맞는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조금 우유부단하면 투자가 힘드니까 그런 성격이신 분들은 어떤 기준을 세워서 조금 단호하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문제는 기준을 세워놔도 네. 그 기준이 왔을 때 실행을 안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투자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도 조금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다 보면 언젠간 그렇죠. 조금 성공적인 그걸 투자를 하실 습관처럼 네. 훈련을 통해 가지고 네. 몸에 배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습관처럼 조금 몸에 배도록 투자 습관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죠. 저희 지금 10시 3분 지나고 있는데요. 저희 방송은 생방송 중에 박 셰프가 이 자리에서 본인의 자금이 들어있는 실제 계좌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저희 방송 믿고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노란톡으로 오셔서 저희와 함께 해외 선물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물 맛집 매매기술 해물요리사 오늘도 잘 오셨고요. 저희 본격적인 진입에 앞서서 오늘 해외 선물 시장, 해물 시장이라고 하는데 오늘 맛있는 수익을 좀 드릴 수 있을지 셰프님과 함께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셰프님, 예. 방송 직전까지 우리 해물 시장 상태 좀 어떤지 체크를 해볼까요? 그럴까요? 네, 예, 잠시만 네, 관심 종목들을 네. 보죠. 자, 예, 일봉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지수 종목 중에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S&P 500 지수. 어제부터 그 시장이 조금 상승세를 좀 타기 시작했죠. 네. 옐렌 그 차기 재무장관 네. 발언 영향이다라고 일단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까지도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그 미국장 개장하면 살짝 떠서 나올 때 오히려 매도 관점으로 보면 수익을 낼 수 있다 했는데 장 개장하자마자 흔들다가 쭉 빠졌었죠. 네. 그러다가 많이 올랐었는데 분봉으로 보면
조금 일봉에서는 그냥 쭉 올라간 것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장중에 굉장히 많이 좀 흔들었다고 볼 수가 있죠. 네. 자, 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시간을 한국 시간으로 좀 바꿔놔야 한국 시간이네. 네, 보기가 쉬우시겠어요. 자, 어제 장 개장할 때 이때죠. 자, 보시다시피 S&P도 개장하자마자 반등 시도하다가 바로 떨어졌죠. 네, 자, 그러네요. 이걸 보면 그 시장이 결코 그냥 옐렌 재무장관 지명자의 그 발언 때문에 안도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네. 볼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이 시장이 올라가더라도 결국 올라가긴 했지만은 좀 불안한 상승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자, 장 초반에 이렇게 빠지는 모습은 이미 그 옐렌의 그 성명은 어떤 발언 내용은 시장에 이미 알려진 상태였었죠. 네. 그런데도 떨어졌다. 약간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이후에 다시 상승폭을 굉장히 크게 높였는데 뭐 자세한 내용은 이슈 쪽에서 한번 네,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다루도록 하고요. 하고요. 기술적인 측면만 보면 현재로서는 계속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 네. 자, 중소기업 지수 러셀 지수는 어제 그 내려오고 난 다음에 반등 시도하다가 사실 어제 그 미국장 개장했던 수준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네. 결국은 많이 상승을 못했다는 거죠. 자, 이 그렇죠. 부분도 지금 그 추진되고 있는 경기 부양책 통과가 수월치가 않아서 러셀 쪽에서 상승폭이 조금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렇군요. 자, 일단 그 주가 지수 살펴봤는데 나스닥이 지금 가장 크게 상승폭을 좀 높이고 있어요. 네. 이 부분은 그 나스닥 기술주 쪽에 그동안 부담이 됐던 그 증세 문제, 네. 이게 코로나 사태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증세는 없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모두 나스닥의 봐왔습니다. 상승폭이 더 크게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뭐 10시 7분 지나고 있는데요. 지수 예. 상품, 주요 상품들 살펴봤고 지금 생방송 중에 주요 선물 상품 흐름들 어떤지 한번 짚어봐 주시겠어요? 예, 그 네. 다른 그 나라 지수도 한번 조금 잠깐 네. 살펴볼게요. 홍콩 항생 지수는 잘 안 보는데 네. 보시다시피 그 항생이 굉장히 일봉인데 중간에 올랐어요. 하루 이틀 정도 네. 약간의 그 음봉이 보이고 계속 급등하는 양상이 나타났죠. 최근에 그 중국 본토의 자금들이 홍콩으로 몰리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승세가 어디서 멈출지 모를 정도로 네. 가파른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 일단 그렇게 보여지고요. 네. 자, 오일, 골드 뭐 이런 쪽으로 한번 좀 살펴볼게요.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골드가 올라오더라도 아직은 이게 그 상승으로 완전히 돌렸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네. 자, 결국 오늘 올라가다가 다시 밀렸죠. 그렇네요. 상승으로 안심하기엔 좀 이른 상황이고 여전히 하락 중에 옆으로 조정받는 국면에 연장성 상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제가 볼 때는 여기 이평선이 없는데 조금 더 밑에까지 전저점 부근까지 한번 내려왔다가 반등을 해야 안심하고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실버도 오랜만에 한번 보면 네. 실버는 스프레드 거래로 금하고 금 매도하고 실버 매수하고 이런 전략을 구사할 수 네. 있다 그랬죠. 지금 딱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군요. 실버가 내려오더라도 좀 덜 내려옵니다. 올라갈 때 더 많이 올라가고 내려올 때 네. 덜 내려오면서 이 격차를 점점 그 금값과 은값의 격차를 좀 좁히고 있다. 그동안 금값은 많이 올랐는데 은값은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질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스프레드 거래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일 가격이 그 예상보다는 그 조정을 그렇게 많이 받지를 않았어요. 네. 지금 아직도 과매수권에 멈춰 있는데 이 원인은 주가의 상승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일 역시도 그 주가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서 어떤 때는 오일 가격을 보고 주가가 움직일 때가 있거든요. 네. 오일 가격이 너무 가파르게 떨어지면 원유 가격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네. 아무튼 오일도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은 상승폭을 고점을 완전히 돌파는 못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급락하는 모양도 아니죠. 조정이 네. 조금 더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주식 시장이 받쳐주다 보니까 안 내려오고 있다. 옆으로 행보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주요 상품들 흐름을 좀 살펴봤는데요. 셰프님 오늘 진입을 예. 한다면 그럼 어떤 상품을 어떤 포지션으로 조금 추천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어제하고 비슷한 전략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 미국 주가 지수들 지금 그 옐렌 재무장관의 얘기 때문에 고무돼 가지고 네. 장 시작하기도 전에 나스닥이 지금 붕붕 날고 있잖아요. 네, 그렇네요. 네, 그래서 이 많이 올라온 종목이 오늘 제가 볼 때는 이 전고점을 살짝 돌파할 가능성이 있어요. 13,125포인트가 지난번 전고점인데 지금 13,100포인트까지 지금 넘어섰습니다. 네. 장중에 13,125포인트로 훌쩍 넘어가면 네. 거기서 장 초반에 분명히 또 차익 매물이 또 나옵니다. 음. 아우 수익 많이 났어 하고 또 매도가 나오죠. 네. 그럴 때 잠깐 수익 내고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해도 크게 위험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제 모의 거래 지금 네. 도전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셰프님이 주시는 관점대로 제가 방송 중에 조금 진입을 해보려고 하고 아, 있었거든요.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이게 어떤 걸 지금 진입을 하면 좀 좋을지. 방송 중에는 네. 사실 뭐 타이밍이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그 나스닥 같은 경우 계속 올라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네.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야 여기가 꼭지다 하는 게 감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 네. 타이밍에 맞춰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게요. 모이니까 지금 한번 들어가 볼까요? 모이니까요. 어떤 예. 걸 들어가 볼까요? 나스닥 그럼? 매도 하나 때려놓 저기 그러면 매도 진입하고 네. 내일 한번 보죠. 그러면 마이크로 이미니로 제가 모의 투자지만 건강한 투자 습관을 위해서 조금 그래요? 작게 너무 그렇게 들어가 하시죠. 볼게요. 너무 네. 안 움직이니까 아닐까 모르겠는데. 매도 진입 말씀하신 예, 거죠? 마이크로 나스닥으로 한번 매도 한 계약 진입해 네,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냥 마이크로니까 하루 네. 많이 움직여도 한 300불 정도. 네. 많이 안 움직입니다. 마이크로는. 지금 그럼 시장가로 제가 매도 진입을 좀 해볼까요? 예, 그렇게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거 여기 매도 주문 확인창 지금 나오고 있는 거 보이시죠, 예, 셰프님? 그냥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확인 누르면 예.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들어갈 수 있을지. 시장가로 저쪽은- 하면 바로 체결돼야 네, 되는데. 체결됐어요. 체결됐어요? 네, 매도 자. 진입을 13,105불에 제가 매도 지금 진입을 뭐 정확한 했습니다. 포인트는 아닙니다. 네. 이제 방송 중이라서 그냥 바로 진입을 한 거고 그렇죠. 조금 길게 내일 정도 보면 많이 손에 나봐야 한 300불. 네. 뭐 300불까지도 안 날 것 같아요. 수익 나면 오히려 뭐 300불, 500불 이렇게 수익 날 수도 있습니다. 네, 셰프님은 실제 계좌로 지금 거래를 하고 계신 거고요. 저는 모의 계좌로 지금 셰프님이 주신 관점대로 방송 중에 진입을 해봤습니다. 수익을 낼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저는 마이크로 지금 나스닥 들어간 거죠, 제가. 마이크로 나스닥, 네. 마이크로 이미니 나스닥을 매도 진입을 한 상태입니다. 네, 수익이 기대가 되고요. 자, 오늘 상품 흐름까지 짚어봤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부분들 오늘 매매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자, 이어가 보겠습니다. 10시 지금 12분 지나고 있는데요. 박재은 캐스터가 외신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재은 캐스터 만나보고 올게요. 박재은 캐스터. 네, 안녕하세요. 박재은입니다. 오늘도 싱싱한 해물 같은 외신들 준비했으니까요. 하나하나 살펴보시죠. Yellen pushes GOP senators on $1.9 trillion relief package. 네, 제닛 옐런 재무장관 후보자죠. 이분이 이제 지금 내용을 얘기를 했는데요. 특히나 공화당 상원에게 거의 2조 가까운 부양책을 빨리 좀 시행을 해달라고 푸시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좀 살펴보시면요. 공화당은 스펜딩 블로우아웃이라고 하면서 이 지금 또 다른 재정 지출 파티가 열리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하지만 옐런 같은 경우는 더 큰 부양책이 없으면 미국 경제가 더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를 한 만큼 이 부양책 관련해서 충돌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계속해서 상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Yellen confirmation hearing shows real fight will be over Texas. 네, 옐런 청문회 관련 내용인데요. 이 텍사스, 즉 세금 관련해서 진짜 싸움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좀 들여다보시면요. 로포트먼 공화당 상원 의원이 2017년에 공화당 감세한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야말로 미국 경제를 극적으로 살렸다라고 이제 자화자찬을 했는데 옐런 같은 경우는 이것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의견을 표하면서 2017년의 감세안을 일부 폐지할 것이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공정하고 조금 더 진보적인 정책을 펼친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과연 세금 관련해서 어떻게 흘러갈지 투심이 확실히 관련이 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방법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먼저 하단에 있는 말풍선 눌러주시고요. 상단의 말풍선 플러스를 눌러주세요.
그러고 나서 오픈 채팅 선택 후에 매매 기술 해물 요리사라고 돋보기 창에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난 이게 너무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QR코드 카메라 화면 가까이 대시면 되고요. 저희 해물 요리 정말 싱싱한 해물 요리 드시고 싶으신 분들, 특히 매매 기법 관련해서 아주 수익의 향이 솔솔 나는 해물 요리 지금 얼른 먹으러 오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빨리 들어와 주세요. 지금까지 박재은이었습니다. 네, 박재현 캐스터까지 만나봤습니다. 노란톡 잊지 않으셨죠? 지금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휴대폰 이렇게 드시고요. 이 카메라로 이렇게 비치기만 하면 저희가 링크를 보내드려요. 그쪽으로 들어오시면 바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휴대폰 드시고 링크로 따라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가 보겠습니다. 셰프님이 오늘 계속 수익이 크게 났다고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셰프님, 예. 저희 방송 중에 대두 매도 진입했었잖아요. 예, 그렇죠. 수익이 아주 크게 나셨다고 저희 노란톡방에. 제가 기우제 확실하게 네. 지낸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예. 축하드려요. 뭐 기우제 영향이라고 볼 수 네, 있습니다. 네, 너무 기분이 좋은데요. 지금 복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 수익 난 그럴까요? 자리를요. 네. 예. 자,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아주. 뭐 밥 먹는 거 가지고 그렇게 기분 좋아하시는 정말. 않는데. 예. 네, 그죠? 알겠습니다. 예. 한번 복기를 해볼게요. 제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수익이 나면. 그렇죠? 자. 차트를 보죠. 네,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 관심 정보에 안 들어 있네요. 자, 제가 아까 이제 대두. 네, 예. 말씀드렸잖아요. 미리 준비 좀. 자, 일봉 보시면 제가 사실 요거는 좀 길게 들고 가려고 그랬어요. 네. 그런데 제가 청산하고도 조금 더 빠진 상태입니다. 매도 진입했는데 요날 원래 한 계약은 여기서 급등하는 날 들어갔어요. 한 계약은. 네. 그 다음 날 한 계약 두 계약을 더 들어가서 세 계약이 됐는데 평균 단가가 조금 그래도 높은 축에 속했었죠. 그래서 약간 마이너스로 한 2, 3일 정도 진행이 됐었는데 결국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이 보조 지표가 장기간 요 위에 이렇게 스토캐스틱이 위에 있는 구간을 우리가 과매수 구간이라 그럽니다. 매수를 너무 많이 했다는 거죠. 네. 밑에 있을 때는 과매도 구간이라 그러는데 과매수 구간에서 한참 동안 이어졌고 기술적으로도 이 기간상으로 봤을 때 내려올 때가 됐다. 일단 그렇게 판단을 했고, 자 여기서 확실히 어제 그 일봉이 520평이 무너지면서 오늘까지 떨어질 거다 이렇게 네. 판단을 했죠. 자 지금 그 일봉의 그 보조 지표를 보면 한참 더 내려갈 만한 그런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일단은 수익은 먼저 한번 챙겨줘야 그렇죠. 또 뿌듯한 맛이 나죠. 그렇죠. 그래서 청산을 했고요. 오늘 그 분봉으로 보면 오늘 오전에 이 급락할 때 여기 끝에서 다 내려와 가지고 매도를 했는데 자 반등 나오면 다시 한번 들어가야지 했는데 잠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잠이 일단은, 문제군요. 반등 나오기를 조금 기다려서 또 옆으로 행보하고 있죠, 그죠? 네, 예, 지금 그러니까, 주무실 때가 아닌데. 낮은 네. 자야죠. 예. 어, 밤에 일하니까. 네. 자 반등 나오면 내일 정도나 반등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워낙에 네. 강한 하락세로 지금 진행이 돼가지고. 음, 근데 앞전에도 보면 뭐 며칠 조정받고 또 반등이 한번 나오고 그랬죠. 네. 그래서 양봉으로 한번 올라주면 또 분할해서 하나씩 그 하루에 대두도 미니가 있습니다. 네. 절반짜리. 절반 이하인 것 같아요. 자, 그걸로 좀 나눠서 하루에 한 개씩 펀드 가입하듯이 분할로 진입해 볼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전에도 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농산물 가격이 계속해서 오를 것이다 이런 관점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매도 진입을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그럼 기술적 분석을 하셔서 들어가신 거죠? 기술적인 게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더 크다고 볼 수가 네.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무식한 방법들을 여러 가지를 동원을 하는데 과거에 얘가 네. 대두가 크게 올랐던 구간들을 한번 좀 이제 살펴봅니다. 먼저 네. 쭉 보면 자 앞전에 그 올랐던 구간들 여기 좀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일봉입니다. 2012년도에 이만큼 올랐죠, 그죠? 굉장히 옛날 예. 것까지 땡겨와서 그럼요. 보셨네요. 네. 한번 상승 폭이 나오면 얼마나 올라갈 수 있는지 네. 이 높이를 그대로 자로 재가지고 이렇게 갖다 대 보면 어. 예, 조금 못 미치긴 했지만 거의
다 와간다. 이런 인상을 받을 수가 있고 기울기를 보신 거네요. 기울기가 아니고 그 네. 길이를 본 거예요. 길이. 이렇게 상승폭의 상승한 길이. 길이를 예. 네. 그리고 여기 떨어진 자리, 요번에 본 거는 사실 이 떨어진 폭을 봤어요. 네. 정확하게 이 떨어진 폭하고 일치가 됩니다. 음. 요거를 딱 옮겨가지고 요 높이만큼 계산해서 수치를 재보면 요번에 올라온 저점에서 올라온 폭하고 일치해요. 그러면 뭐 예, 그 네. 관성상으로도 한번 올라갔다가 어허. 되물릴 만한 충분한 위치다 이렇게 본 거죠. 네, 정말 수익을 오늘 좀 많이 내셨어요. 세계약이 어. 들어가셔서 축하드리는데 투자금의 몇 % 정도 이제 수익을 내주신 거죠? 지금 한번 인증을 좀 해주세요. 아, 오늘. 그럴까요? 네, 자, 또 이게 돈 많이 번 거는 좀 보여드려야죠, 그죠? 예. 네, 시청자분들도 궁금해하실 자, 테니까요. 여기 청산 손익을 보면 되는데 평가 증감은 전일 대비 뭐 그 계산을 한 건데 저도 어떻게 계산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오늘 청산한 겁니다. 6,050불. 그죠? 네. 예, 6,050불 예, 청산한 거고 세 계약인데 그 대두는 증거금이 한 계약에 3,050불입니다. 그러니까 3,050불이요? 세 계약이니까 한 계약당 2,000불씩 벌었죠. 그죠? 그러면 6,000. 증거금 대비로 보면 한 66% 정도 되죠. 6,050불에 1,100원이면 그죠? 665만 5천 원 수익 보신 거예요? 예. 우와, 엄청 수익 많이 보셨네요, 예, 대두. 6,000불 딱 하면 계산이 안 나옵니까? 아, 660. 하나로 딱. 정확하게 제가 1,100원 기준으로 해서 6,655만 원 대두로 예. 수익을 보셨네요. 그렇죠. 정말 수익을 많이 보셨는데 아니 근데 저희가 이제 노란톡방으로 잡고 오라고 이제 아래 스캔도 휴대폰으로 이렇게 찍어서 들어오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오늘 노란톡에서 대두를 매도 진입하신 분들이 수익 인증을 또 해주시더라고요. 예, 제가 그 대두는 강력하게 매도를 얘기를 하니까 네. 그걸 보고 또 몇 분이 네. 금방 계좌 개설해가지고 따라서 그러니까요. 대두를 또 어제 진입했어요. 아니 전 시청자 여러분들도 너무 축하드리고 싶어요. 너무 축하드려야죠.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저까지 괜히 엄청 뿌듯한 중이에요 지금. 아니 근데 저희 방송 지금 3주째인데 예. 뭐만 들어갔다 하면 지금 계속 수익이 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해외 선물 이렇게 쉬운 건가요 원래? 그렇지 않죠. 그렇죠. 예. 근데 이렇게 쉽게 편하게 매매를 하는 걸 보니까 보기에 편해 보이지만 네. 제가 여러분들 손해 날 때도 손해 나고 있다고 말씀드리죠. 그렇죠. 대두 마이너스 4,000불까지 갔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네, 그렇죠. 자, 그걸 견디는 게 또 인내심 필요하죠. 분명히 떨어지는데 네. 사실 그 너무 소신을 가지고 시장을 접하면 손실도 같이 그 크기만큼 크게 날 수가 있어요. 네. 하지만 소신 없이 또 거래를 할 수가 그렇죠. 없죠. 네. 이게 긴가민가 하면은 결정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떨어진다 하고 딱 들어가도 약간의 손실 정도는 좀 버틸 수 있는 심리적인 네. 이 굳건함이 좀 있어야 된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대단한 지금 굳건한 마음과 그리고 방향성 그리고 정확한 투자 판단까지 해주고 계신 대한민국 최고의 해외 선물 전문가 박 셰프님과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어서 글로벌 이슈와 전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어제 뉴욕 3대 지수가 모두 오르면서 마감을 했고요. 특히 거품 논란이 있었던 나스닥이 1% 넘게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예. 액트 빅, 즉 크게 행동해야 한다면서 이 대규모 부양책을 늘려야 한다 이런 입장을 내비치면서 시장이 굉장히 크게 환호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예. 셰프님, 이 제닛 옐런 효과에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단 말이에요. 미국 시장 전망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거기서 가장 크게 영향을 줬던 거는 증세 문제라고 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죠. 코로나 이후에 증세를 해도 하겠다 이런 입장을 좀 내비친 그렇죠. 상태죠. 그동안 나스닥이 제가 상대적으로 힘을 못 쓸 거다라고 네. 얘기했던 것도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면 블루웨이브 때문에 그렇죠. 증세는 분명히 통과될 거다. 그래서 네. 사람들이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그 투자를 좀 멈추고 매도세로 네. 돌아섰었죠. 네. 근데 옐렌이 본인의 권한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본인이 증세 나중에 할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권한이 노력을 있는지는 하겠다는 말씀이시겠죠. 네. 잘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나스닥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계속해서 이제 조금 더 상승 추세를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셰프님도 그렇죠. 생각을 하시나요? 당분간은 야 이제 세금 걱정 안 해도 된다. 네. 코로나 끝나려면 언제지? 올해 말 정도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때까지는 나스닥 쪽에서 빅테크 기업들의
증세 문제는 고민거리에서 조금 멀어진 거죠. 그런데 이 트럼프는 무역 수지 흑자를 위해서 이제 약달러를 계속해서 추구를 했었는데 예. 제닛 옐런은 이제 인위적인 약달러를 추구하지 않겠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달러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자, 제가 볼 때는 그 재무장관이 통화 정책을 좌지우지하지는 않습니다. 네. 재정 정책을 관리하는 자리에 있는 거고 보통 이 통화 정책은 그 연준에서 하죠. 네, 예. 그렇죠. 금리 결정이라든가 네. 이걸 거기서 하지 재무장관이 야 금리 올려 이런다고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거든요. 네. 약간 오버한 듯한 그런 발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네. 옐런의 그 발언의 취지는 달러를 강하게 만든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인위적으로 더- 하진 않겠다. 아니요. 달러를 강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약하게 하지 않겠다. 네. 약세를 멈추겠다라는 그렇죠. 의미지. 시장에 맡기겠다 이렇게 입장을 그렇죠. 했더라고요. 그렇지만 시장에 맡길 거면 아예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죠. 그렇죠. 그죠? 네. 아니, 시장에 맡길 건데 왜 자기가 관여를 해요? 그 말이 안 되는 거고 네. 이미 관여를 한 겁니다. 어허. 예, 이미 관여를 했고 그 발언 자체가 시장에 관여를 한 거죠. 음. 자, 관여를 하면서 달러가 더 떨어지는 거는 용납 안 하겠다. 더 떨어지면 개입의 의사가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준 거기 때문에 그 미국 달러가 뭐 확 강세로 돌아서지는 않는 거죠. 그래도 그러면은 지금보다 더 약해지진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을 주시는 거죠. 아니죠. 더 떨어질 수는 있는데 네. 심하게 떨어지는 걸 막겠다라는 거지. 네. 지금 상태에서 지금 돈을 이렇게 많이 풀고 있는데 달러가 그렇죠. 더 떨어지지 말라는 법도 없고 또 그거는 금리 정책에 달려 있다고 봐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금리를 올리게 되면 아무래도 당연히 미국 달러가 강세를 보이죠. 네. 차트 한번 주실래요? 네. 제가 그 모의 투자를 미리 켜놨는데 실거래에서는 달러 인덱스를 볼 수가 없어요. 네, 오히려 그렇죠. 모의 투자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이 US 달러 인덱스가 그 5개 통화를 6개인가 이게 지수화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네. 세계 시장에서 미국 달러의 그 강도를 달러 인덱스 가지고 어느 정도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달러가 위에서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죠. 그죠? 네, 자, 그렇네요. 더 펼쳐서 보면 과거에 이렇게 보면 상대적으로는 아직도 더 내려올 자리가 굉장히 많이 열려 있어요. 밑으로. 그렇죠. 네. 2011년 저점 찍고 계속 올라갔었죠.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떨어지는 중인데 일단은 1차 반등을 할 수 있을 만한 정도 위치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네. 줄곧 내려간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 지금도 최근에 그 달러가 지난주에 조금 강세를 보였던 거는 네. 시장 금리가 조금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달러 인덱스가 계속 강세를 보였죠. 네, 그래서 그렇죠. 지금 뭐 더 떨어지는 거를 방지하겠다 이 얘기지 달러를 더 강하게 만들겠다 강달러로 그 얘기는 전환하는 건 전혀 아니다. 아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조금 시장을 지켜보면서 이제 뭐 시장에 맡긴다고 했지만 약달러세는 계속해서 지속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정리를 해주셨고요. 자, 질문을 이어가 볼게요. 예. 홍콩 항생지수 상승세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예. 19일에도 2.7%, 20일에도 1.3% 예. 상승을 했는데요. 주가가 이제 중국에 비해서 저렴해서 중국의 자금들이 크게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이 항생지수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자, 그 항생은 작년에 그 국가보안법 홍콩에서 그 중국에서 발동한 그 국가보안법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시위도 많았었고 그렇죠. 그래서 주가가 힘을 못 썼죠. 네. 자, 항생 어디 갔냐? 여기 있구나. 자, 아까도 차트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너무 네. 특징적으로 많이 올라가지고 보여드렸었습니다. 네. 자, 이것도 어디까지 올라갈 건지는 장기 차트를 쭉 봐야 됩니다. 음흠.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 다른 나라 주식들은 전부 다 최고가를 갱신을 했는데 자, 홍콩 항생이 저평가됐다라는 거는 지금 최고가가 33,484포인트인데 지금 29,872포인트예요. 네. 아직도 상승의 여력이 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그렇죠. 최근에 중국 본토에서 자금이 홍콩으로 이전이 된 거는 서로 홍콩 거래소하고 상해 심천 거래소하고 교차 매매가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에 네. 홍콩 거래소에 있는 상품을 사도 중국 본토에서 그렇죠. 인출하거나 이런 네. 게 좀 편해진 거죠. 네. 그러니까 중국 증시보다는 오히려 홍콩이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 싸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그런 거고 네. 또 이 불을 붙인 거는 미국 영향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얼마 전에 그
중국의 기업들 몇 개를 상장 폐지시키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죠. 그걸 나흘 만에 취소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저 텐센트하고 차이나텔레콤 뭐 이런 네. 기업들인데 그러니까 호재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홍콩 거래소 쪽으로 대거 자금이 유입됐다. 음흠. 예, 그렇게 볼 수 있고 네. 좀 더 올라간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그럼 조금 더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예, 하시는 다른 거죠? 나라보다 오히려 홍콩 거래소에 있는 상품들이 네. 성격이 좀 틀립니다, 여러분. 홍콩 거래소에 있는 상품은 특히나 이거는 지금 항생 지수잖아요. 항생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상품은 몇 개 안 됩니다. 네.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고 100개 이하입니다. 근데 부동산, 은행, 보험 이런 종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올라간 거는 네. 부동산 관련된 주식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렇군요. 자, 홍콩 보안법 때문에 시위가 많이 발생했을 때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어요. 네. 네, 아무래도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시위가 네. 발생하니까 불안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 부동산 가격이 정상화되려고 하면서 그 관련주들이 올라간 거죠. 그렇군요. 예. 자, 오늘 뭐 글로벌 시장의 이슈들과 전망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오늘도 대한민국 해외 선물 넘버원 박 셰프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옥수수로도 수익을 냈고요. 이번에 대두로도 또 크게 수익을 내셨는데요. 조금 생소한데라고 생각하는 상품들까지 저희는 크게 지금 수익을 내고 있으니까요. 아래 하단에 저희가 지금 QR코드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핸드폰 카메라 켜셔서 가까이 가져가시면 네, 한번 보여주실까요? 보여주시면 저희 노란톡방으로 지금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저와 박 셰프가 함께 있는 방이고요. 여기서는 다양한 이슈들 그리고 또 궁금하신 부분들까지 저희가 바로바로 상담을 해드리니까요. 지금 휴대폰 켜시고 저 QR코드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매매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셰프님, 지난주에 저희가 니케이 이번 주죠. 매도 진입을 하셨어요. 지금 예. 그 상태가 좀 어떤지 궁금한데요. 어떤 거 니케이요? 네. 니케이 오늘 수익 구간까지 왔었는데 네. 또 자느라고 또 청산을 못했어요. 아이고. 그래서 지금 약간 손실 중입니다. 네. 근데 뭐 심각한 정도는 아니고, 네. 손해가 좀 더 늘었네요. 네. 자, 한번 볼까요? 2,000불 정도 네. 손실이 발생했는데, 아까 600불이나 수익이었는데 아까워요. 네, 그렇네요. 자, 그럼 차트를 한번 볼까요? 네. 니케이 자 보면 니케이는 그 분봉으로 보면 이게 거래량이 좀 적어가지고 네. 봉이 잘 그려지지 않고 이렇게 점으로 찍히죠, 그죠? 네, 그렇네요. 거래량이 충분치 않다는 거예요. 자, 일봉으로 보면 오늘 니케이는 나스닥, S&P, 뭐 미국 지수 다 올랐는데 네. 떨어졌죠. 네, 그렇네요. 자, 그 국내 정치도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오늘 조금 올랐었나요? 조금 올랐죠. 네, 올라왔죠. 자, 올랐는데 니케이는 이렇게 약한 거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 분석 상으로도 일본 시장은 한국 시장보다는 좀 안 좋다. 그래서 니케이를 매도를 들어간 겁니다. 네, 그러면은 뭐 조금 수익이 나면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잘라내실 생각인지 그것도 궁금한데요. 그래요? 금액은 제가 볼 때는 한 4,000불 정도 일단 기대를 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아까 제가 이제 나스닥 마이크로 이미니 나스닥 매도 진입을 한 상태인데 지금 약간 손실 중이에요. 뭐 예. 1달러 정도 예. 네, 손실 중인데 지금 다시 1달러면 한 상승을 틱에 한 틱. 전환이 다시 됐어요. 수익으로. 그러니까 딱 네. 들어간 자리에 네. 그대로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네, 그렇네요. 지금은 아직 뭐 변동성이 시장에 열리지 않아서 적기 때문에 지금 왔다 갔다 이렇게 보이시죠? 하고 있는데 셰프님이 혹시 지금 저에게 이런 주신 관점은 이제 시장이 열리고 나서 조금 후에 있을 일을 예상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혹시 또 매도나 매수로 진입을 하신다면 또 어떤 상품을 좀 눈여겨서 보고 다른 계실지 상품이요? 네, 궁금한데요. 농산물을 계속 좀 네. 눈여겨봐야 되는데 그렇죠. 그 옥수수나 밀 이쪽도 계속 봐야 됩니다. 옥수수 네. 차트 보시면 그 유사한데 옥수수 좀 덜 내려왔어요. 네. 그죠? 대두가 제일 약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대두를 일단 매도를 좀 들고 갔고요. 네. 옥수수 좀 덜 내려왔고 밀 같은 경우도 오르락내락 하는데 줄기차게 이제 올라가지도 않았죠. 밀은 그렇죠. 왔다 갔다 이렇게 올랐어요. 이게 추세대를 쭉 이렇게 그리고 있는 중인데 완전히 꺾였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지금 네. 오늘 그 밀을 보면서 대두를 정리를 한 거죠. 자, 그렇구나. 밀은 그 러시아가 주요 수출국이라고 할 수가 네. 있는데 이게 그동안 상승했던 거는
옥수수 가격 상승의 영향도 있지만 그저께까지 오히려 그 대두나 옥수수보다도 더 크게 네. 올랐어요. 음흠. 그거는 러시아에서 밀을 수출하려면 네. 수출세를 내라, 세금을 내라 이거죠. 네. 그러니까 수출이 조금 저조해질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세계 시장에 밀 공급이 조금 떨어질 걸 우려해가지고 가격이 올랐었는데, 네. 자 대두 가격이 원래는 이 농산물 가격을 주도를 합니다. 네, 그래서 수익을 또 엄청 크게 내시고 지금 청산을 하셨잖아요, 예. 대두를. 밀도 저번에 네. 예, 꼭대기에서 매도 들어가지고 한 1,000불 수익 냈죠. 그러게요. 밀도 수익을 냈고 그렇죠. 농산물은 옥수수도 냈고. 들어가기만 하면 돈이 됩니다. 그러게요. 진짜 인디언 아니신가 싶을 그쵸. 정도로. 밀 수익 냈죠. 네. 1,000불. 그 그렇죠. 옥수수 1,450불 수익 냈죠. 네. 오늘 그 대두 대두 6,000불 6,000 수익 냈죠. 농산물에서만 거의 한 8,400불. 네, 굉장히 분홍이 되셨네요. 거의 한 900만 원 넘죠, 그러면. 네, 아니 예. 그런데 이제 시장을 뭐 예측을 하시는 것도 그렇지만 지금 들어간 자리도 저는 놀라운 게 예. 뉴스를 보고 들어가신 게 아니라 이렇게 기술적 분석과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진입을 하시고 또 저희가 오랫동안 들고 있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실 주식 시장에서 뭐 오를 것이다 하면 뭐 하루에 변동폭이 3% 이렇게 되는데 예. 갖고 계신 투자금 대비 엄청나게 상승을 해서 그렇죠. 네, 지금 또 수익을 내고 계시니까. 그 사용한 증거금, 네. 그러니까 실제로 투자하고 투자에 들어간 돈 대비로 따지면 전부 다 한 50% 이상 수익 낸 거예요. 그러니까요. 며칠 그게 만에, 며칠도 안 됐죠, 그죠? 굉장히 빠르게 수익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재미가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수익이 나는 근데 게. 틀리면 고통스럽습니다. 네. 하지만 아직 한 번도 안 틀리셨다는 거. 저희가 틀리고 좀- 있는 중입니다. 네, 틀리고 있는 중이지만 길을 찾아 가고 예. 있다. 이렇게 자, 정리를 결국 하고요. 수익 낼 거라고 네. 생각을 해가지고 네. 보고 있고요. 음. 오늘도 조금 잠만 없었으면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좀 잠이 잔소리를 많아가지고. 제가 좀 해야 할지, 어떻게 예. 잠을 좀 깨워야 할지 아침에 이제 걱정입니다. 시황 녹화하고 네. 그 다음에 또 아침에 떠들면 또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잠깐만 누워 있자 했는데 그 네. 사이에 니케이가 확 떨어졌다가 어허. 약간 반등이 나왔습니다. 매일매일 이제 시황을 정리해서 또 노란톡에도 보내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지금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요. 저희가 계속 수익 내고 있는 부분 그리고 이렇게 매일 아침에 시황까지 정리를 해주십니다. 바로 밑에 지금 여기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카메라 가져다 대시면 저희 링크 보내드리니까요. 그쪽으로 들어오셔서 수익도 내시고 또 재밌게 대화도 나누시면서 성공 투자 오늘도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박재훈 캐스터가 외신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박재훈 캐스터 다시 한번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박재훈 캐스터. 네, 이어서 외신들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기사 살펴보시죠. Unintended consequences from massive stimulus worry long-time bull. 네, 이 지금 계속해서 강세장이 계속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지금 경기 부양책 때문에 unintended consequences, 즉 의도치 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unintended consequences라는 건 바로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얘기를 하는데요.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할 경우에 이 긴축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확실히 위험 요소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대비 투자는 하지만 시기상조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는데요. 올해까지는 괜찮을 것이고 강세장이 이어지다가 내년이나 내후년쯤에 인플레이션이 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인플레이션 관련 계속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Why a correction could be coming for stocks. 네, 간단한 내용의 기사인데요. 증시가 왜 조정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요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먼저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더 커질 수 없는 정부 지출 그리고 중앙은행 지원에 대해서 주가가 이미 선반영이 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이 유동성이 이미 반영이 된 건데요. 거기에다가 투자자들이 몇 달 전보다 현금 보유가 훨씬 더 적어진 점을 비판을 하면서 앞으로 좀 조정이 확실히 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계속 불마켓이었던 만큼 조정이 오더라도 건강한 조정이 될 것으로 보여지니까요. 앞으로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노란톡 어떻게 들어오시는지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먼저 하단에 있는 말풍선 꾹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말풍선 플러스 꾹꾹 눌러주세요.
오픈 채팅 선택 후에 매매 기술 해물 요리사라고 돋보기란에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 하시는 분들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핸드폰 카메라 켜시고 가까이 화면에 가져다 대시기만 하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저희 셰프님 정말 지금까지 이런 전문가는 없었습니다. 매매 먹팁 아주 대방출해 주시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얼른 들어와 주세요. 지금까지 박재은이었습니다. 네, 박재훈 캐스터까지 만나봤습니다.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주식은 하고 있는데 해외 선물은 아직 너무 어렵다. 해외 선물은 위험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희가 그 생각을 조금 바꿔드리려고 합니다. 주식과 해외 선물 시장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필승 전략들을 박 셰프님이 오늘 전수를 또 해주신다고 하시는데요. 박 셰프님 오늘은 어떤 전략 준비를 해주셨나요? 전략이요? 전략은 저는 사실은 매번 똑같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네. 여러 가지 전략을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는 뭐 안 그렇겠습니까? 네. 여기 그 보조지표 나와 있는 거 한 30가지 정도는 프로그램 짜가지고 전부 다 돌려봤어요. 근데 네. 그걸 뭐 100개, 200개 있는 거를 더 이상 돌려볼 의미가 없더라고요. 하나도 안 맞아요. 2007년부터 거래를 하셔서 계속해서 지금 그 지표들을 분석을 하고 이제 하나에 정착을 하신 거잖아요. 정착한 거는 한 10년 됐고요. 오래되셨네요. 네, 오래됐습니다. 네. 그 이전에 그런 노력들을 많이 했죠. 네. 예. 어떻게 그 부분이 가장 그래도 시행착오를 겪으시면서 맞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 반복해서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한 번을 들었을 때 저조차도 그렇네 하지만 반복해서 대입을 해주셔야 또 우리가 이해를 하기 그렇죠. 편하니까요. 오늘 시장 네. 분석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과거에 지나간 거 가지고 얘기하면은 다 그럴싸하게 얘기가 됩니다. 그렇죠. 예. 한번 볼까요? 네, 보실까요? 자, 차트 한번 보시면 제가 그 최근에 한 이틀 정도 중심 이론에 대해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이동평균선은 결국은 뭐라 그랬어요? 평균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그 밑에서부터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면 이 이동평균선이 중간값이 돼가지고 평균이 돼가지고 딱 밑에서 올라온 정도까지 올라오면 거기서 대밀린다. 음흠. 그죠? 네. 자, 여기 처음에 돌파했던 자리 보시면 딱 그렇게 진행이 되죠. 자, 내려가다가 얘가 올라왔네. 돌파했어요. 만약에 밑에서부터 거꾸로 잡아가지고 여기서는 사실 매수 잡으면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여기 돌파할 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진입 자리는 여기입니다. 돌파할 때. 자, 옆으로 이제 수평으로 가는데 방향을 모르겠다. 근데 돌파했어. 쭉 가. 쭉 가는 매수를 여기서 잡았으면 여기 밑에서 올라온 정도까지 높이까지만 목표가를 잡으면 네. 이 정도 높이의 수익을 매수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고 또 반대로 여기는 밀린다 생각하니까 여기서 매도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평선이 조금 완만하게 옆으로 누워 있을 때는 이 이평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다가 위든 아래든 방향을 잡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번에 그 다우 같은 경우는 위로 방향을 잡았죠. 자, 이렇게 쭉. 그죠? 네. 자, 그리고 이렇게 그 이평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위로 이렇게 솟기 시작했다. 아, 이제 추세가 위로 가는구나. 그때부터는 되도록이면 매수만 해야 됩니다. 한 방향으로만 거래를 해야 되고 이렇게 특히나 지금은 이제 그 사실 그 미국장 개장했을 때보다는 움직임이 조금 작은 편입니다. 그렇죠. 미국장 개장했을 때 이 추세 반대로 갈 때는 굉장히 크게 손실을 낼 수가 있어요. 자, 어제 이 미국장 개장하고 난 다음에 쭉 빠졌는데 보시면 자, 쭉 빠졌죠, 그죠? 네. 장 초반에는 매도 관점으로 제가 봐야 된다. 정확하게 말씀드렸어요, 미국장, 그죠? 네. 예, 쭉 빠졌는데 여기서 매도 자리는 어디냐? 한 중간쯤에 털었다고 하더라도 매수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이 그 가장 크게 실수하는 거는 여기서 만약에 꼭대기에서 매도를 했어요. 네. 근데 쭉 내려와서 이 금액이 다우는 그 한 100포인트에 500불이거든요. 네. 100포인트에 500불이니까 여기서 한 500불 정도 그 정도 내려온 것 같아요. 이야, 50만 원 수익 났다 하고 딱 청산하고는 더 내려오네 하고 거꾸로 매수 잡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근데 네. 바로 매수 딱 잡아버리면 쭉 내려가잖아요. 한 그렇죠. 40만 원 정도 다시 손실이 나면은 와 두근두근 해가지고 또 손절을 하죠. 네. 그죠? 또 이게 이 감정이 심리가 매매에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를 한다라고 하는 게 네. 또 여기서 또 다시 매도로 갈아타 가지고 야 진짜 내려가는 것 같다. 약간 급하게 매매를 하면
단기간에 심리적 패닉 상태가 올 수가 있어요. 네. 공황 상태가 오는 거죠. 그렇죠. 와 모르겠다 하고 다시 매도로 거꾸로 갈아타면 그다음에 다시 반등이 나와버리죠. 그렇네요. 그래서 엇박자 타면서 치고받고 하다가 낮에 벌었던 거 밤에 다 잃고 다 잃고 잠도 못 자고 슬프고 울고 밤새고 네. 이렇게 술 되는 마시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평선이 이렇게 기울었다라고 네. 하면은 그때부터는 절대로 매수 관점을 보시면 안 됩니다. 특히나 미국장에서는. 그렇군요. 예.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크다 보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콩당콩당 하잖아요. 예. 그런데 궁금한 게 이게 시장이 이렇게 갑자기 방향을 바꾸게 될 때 어떤 시그널 같은 게 좀 알 수 있을까요? 그걸 이제 보조지표 가지고 보는 거죠. 네. 보조지표 가지고 보는데 네. 여기는 안 넣어놨네요. 여기 이런 거 여기 크로스 나는 부분이 매수 매도 자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네. 어떤 예. 것과 어떤 게 크로스인지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그 첫 주차에 네. 그 트릭스 보조지표, 이 추세 지표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드렸었는데 여기 그 빨간 선하고 파란 선, 시그널 선하고 사실 따지고 보면 9이평하고 12이평을 세 번씩 구한 선이에요. 트릭스가요? 예, 네. 그게 크로스 날 때 그걸 그 자리가 밑에서는 매수, 위에서는 매도를 보는 거죠. 네, 트릭스와 어떤 게 크로스인지도 설명을 좀 자, 부탁드릴게요. 선, 선. 한 글자입니다. 선이 교차될 때, 아시겠죠? 네. 자, 어떤 게 계속 교차되는 부분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게 교차? 선입니다. 네. 빨간 선과 파란 선, 네, 그죠? 선이 두 개밖에 없어요. 그렇네요. 그죠? 제가 멀어서 자, 잘 못 봤어요. 그렇군요. 네. 노안이신가 봐요. 자, 여기 아닙니다. 네. 여기 교차되는 선, 네. 빨간 선과 파란 선이 어떤 게 시그널 선인지 구분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교차됐네. 어. 자, 보세요. 여기서 매수 시그널이 나온 거고 네. 여기서 매도 시그널이 나온 거예요. 음. 움직임이 굵직하게 나오면 네. 이게 잘 맞는데 제가 순식간에 여기다 신호를 만들 수가 있어요. 순식간에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조금 이따 앵커님 멘트 할 때 집어넣는 게 낫겠네요. 예. 네. 자, 저희가 일단은 네. 좀 이따 넣도록 하고요. 네. 계속 그- 한번 지켜볼게요. 예, 어떻게 일단 설명을 요 해주시는지. 네. 트릭스 지표를 보고도 충분히 방향이 전환되는 부분을 찾을 수 감지를 있다. 할 수 있다. 두 가지 요소가 여기서 매도 사인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서 네, 그렇군요. 이평선이 내려가고 있고 이평선 근접했을 때 제가 매도하라 그랬죠. 네. 그러니까 여기가 매도 자리 되는 거죠. 여기 크로스 나고 여기 매도하고 밑에 보니까 스토캐스틱 박스 지표인데 이것도 과매수권에서 벗어났어요. 여기 항토 색깔이 과매수권이라 그랬죠, 그죠? 네. 여기 벗어나면 거기가 매도 자리인 거예요. 그럼 3박자가 다 맞았네, 그죠? 네, 그렇네요. 여기 완벽한 매도 자리죠. 그렇게 네. 그리고 쭉 내려오면 욕심 부리지 말고 여기서 크로스 났네, 그죠? 네, 그렇네요. 청산. 어허,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정말 쉬운 간단하죠? 것 같아요. 네, 그렇네요. 뭐가 크로스 나요? 자꾸 네. 물어보지 마시고 트릭스는 선 두 개밖에 없어요. 네, 트릭스가 뭐 여러 개 있는 교차할 것도 때 아니고 두 개가 크로스 날 때를 시장에- 진입 자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되도록이면 요런 자리 여기 보면 굵직굵직하지 않고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있죠. 그렇죠. 이때는 관망하셔야 됩니다. 네, 저럴 때는 아무래도 조금 작은 네, 파동. 그럴 때 네. 진입을 하지 말고 조금 큰 파동이 있을 때 그렇죠. 진입을 수익이 하는 게 별로 안 좋다. 나죠. 이 작은 파동에서 들어가면 네. 수익도 별로 안 납니다. 그리고 마음만 좀 불안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럼 이 시그널들을 우리 주식시장에도 한번 대입을 해서 우리 주식 투자하고 계신 분들도 이 지표를 이용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그래프는 똑같아요. 네. 똑같고 네. 주식은 오늘 보지 말죠. 주식은 네. 보지 않으시겠어요? 시간이 별로 안 남은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정보가요, 주식시장에 대입을 하셔도 똑같다고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다른 시간에 저희가 계속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해외 선물을 보는 눈과 주식시장을 보는 눈 모두 저희 방송에서 알려드리기 때문에 저희와 함께 하시면 또 양시장에서 모두 성공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희와 함께 하시려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보이시죠? 핸드폰 드시고 카메라로
이렇게 한번 비춰보세요. 그러면은 링크가 가거든요. 그쪽으로 해서 저희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요. 저희 오늘 어렵지 않게 매매 이어가는 거 보셨죠? 같이 즐겁게 해외 선물로 성공 투자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는 내일 10시에 또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또 만나 뵙길 바라봅니다. 내일 만날게요. 고맙습니다.